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이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벌써 3방이네요. 세 번째 방송인데요. 캐나다에서 교사 되기, 저번 주, 지난주 제2강에서는 현재 이제 캐나다 현지 교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학점과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캐나다 교대 갈 때 필요하신 경력 증명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력 증명에 대한 부분은 그 educational background 그 학점 뭐 듣고 뭐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인포메이션이 되게 많았는데 이건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경력이 이제 교대에 입학을 할 때 학교에서 우리의 경력을 보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단순한데 저희는 교사들은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수가 아닌 교사들은 한 반에 이제 3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아이들을 정말 말 안 듣는 그 티네이저들을 한 반에 몰아가지고 막 다그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식도 전달해야 되지만 막 정신없고 그래서 클래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 전달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 클래스를 맡았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매니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전공 분야에서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까지 있는 완전히 제 그 전공 분야의 뭐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 뭐 그 제 동료 친구도 있었어요. 그 교대에 굳이 박사까지 해서 너는 왜 여기까지 오냐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친구들도 막상 현실에서 내가 아이들을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왜 교사가 되려면은 꼭 필요한 자질이나 성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막 아이랑 얘기만 해도 막 짜증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분들은요, 이제 어떻게 교대를 들어와서 졸업을 해도요, 5년 이내에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종종 있어요. 제가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교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력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총 75시간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게 최소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직장에서 한 곳에서 쭉 75시간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작은 뭐 경험들이 다 모여서 총괄적으로 75시간만 채우시면 입학 서류 통과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이 될 것인지, 고등학교 교사로 제가 지원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경력을 쌓으셔야 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5살에서 12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3살에서 17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거나 지도하신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뭐 75시간이고 뭐고 완전히 굉장히 경력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오로지 한국에서 내가 뭐 영어를 가르쳤던 뭐 프렌치를 가르쳤던 한국 사람의 한국에서 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교대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경력은 있지만 캐나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또 이 캐나다에서 과연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좀 일찍 오시든가 뭐 방학 때 오시든가 하셔가지고 캐나다 현지에서 뭐 차근차근 좀 단 몇 시간이라도 그 local experience를 이제 경력에 올리시면은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서 그냥 무슨 한 과목을 오래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 다른 종류의 장소에서 뭐 다른 종류의 뭐 가르치든지 뭐 코칭을 했든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학교에서 원서 지원한 원서를 봤을 때 좀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기 리스트가 있는데 학교에서의 자원봉사나 보조교사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스포츠팀을 코칭해 본 경험. 이런 경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체육 전공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경력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코치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실제로 이제 학교에 발령이 나면은 취직을 하면은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학교니까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포츠 행사는 단연 꽃이에요. 정말 많은 스포츠 행사들이 있는데 뭐 체육 교사들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체육교사 뭐 한두 명으로는 뭐 이벤트를 매니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선생님을 뽑게 되면은 이 학교에도 이롭고 이 도시 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도시 자체에도 이로운 교사가 되겠구나. 이러한 제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유추를 해보고요. 또 여름 캠프 등에서 상담자로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룹 과외를 해본 경험.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개인 과외를 백날 해봤자 이 그룹 과외라는 것은 일단 인원이 많잖아요. 제가 한 클래스에 한 3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중요시 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 교회 등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같이 일을 해본 경험 등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요약 다시 한번 간단히 해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이 캐나다 교대에 들어갈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교육 정도 외에 경력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몇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5시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곳에서 하나만 가르친 경험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것을 가르치거나 지도한 경험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쌓은 경험이든 아니면은 캐나다에 오셔서 쌓는 경험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한꺼번에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그때그때 경험을 하시고 나서는 바로바로 영문으로 된 경력 증명서를 띄워 놓으시는 게 꿀팁이라면 꿀팁으로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방송될 사방 네 번째 방송에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특수 보조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파가 와서 겨울이 추우신데 한국에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까지 캐나다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